충성! 안녕하십니까, 용팔뉴스의 이승규입니다. 여기는 청계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동구에서 가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동네입니다. 오늘 뭐 할 거냐, 용팔 뉴스 할 건데 이 형이 스튜디오를 못 빌렸대요. 그러니까 이 형이 왜 못 빌리냐면 새벽까지 스케줄이 있었대. 그래서 원래 가기로 한 스튜디오를 못 빌려서 갑자기 저녁에 심야에 촬영하자고 하더니 저번에 찍었던 곳이 참 마음에 든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말 같지도 않... 모기가 좀 웅웅거리는 느낌이... 아니 근데 이 더위에 모기가 돌아다닌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모기약 가져왔어. 어디 모기약 봐봐. 뭔데? 봐봐. 저거 지금 모기약이라 들고 온 거야? 뭐 이거... 내가 유입병 괌 가는 편 있거든. 괌 네. 정글 가는데 그대로 준비해왔어. 이거 받아봐봐. 그 유입봉 채널 PD 하시든가요. 아니. 이거 뭐 나 알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한다니까. 용훈 채널이 가장 잘생겼을 타이밍, 비닐을 썼을 때. 야 들고. 잠깐. 네 건강을 신경 쓰느라고 이거를. 고소장 날라가면 전주하십시오. 일본 여자애도 하는 거를 네가 못해? 못해. 역캠도 하는 거를? 못해. 좋아요와 구독 뿌잉. 자, 이번에 난리가 났죠. 하드웨어 커뮤니티가. 왜 난리가 났어요? 라이젠 9000번대가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온다. 더 노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벤치마크 할 때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AMD가 제시한 벤치마크 결과 자료를 갖다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난도특기 벤치 결과상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코어 투 코어 레이턴시가 라이젠 5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AMD C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통합적으로 IO를 담당하는 SoC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코어 부분이죠. 이 코어 부분에 통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레이턴시가 떨어져 있다. 레이턴시가 뭐냐면은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 그러니까 왼쪽 CCD에서 오른쪽 CCD를 토출할 때 엄청 늘어지더라. 얼마나 늘어지냐? 코어끼리 통신할 때는 초록색으로 19 나노세컨 31번 스레드와 0번 스레드를 갖다가 볼 때 187까지 내려가고 이 16번과 8번이 통신할 때는 205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라이젠 7900X 시절에 똑같은 표입니다. 최대값이 100을 안 넘어요. 이번 라이젠 9000번 때는 왜인지 모르게 이게 200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용팔용 채널 잠깐 볼까요? 게임 벤치마크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9600X에 비해서 9900X가 더 프레임이 안 나오는 모습이 단편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CCD를 하나로 쓰는 것보다는 720 필요했을 때 실제로 게이밍 성능이 9900X가 7700보다도 안 나옵니다. 9700X 오히려 잘 나오죠. 자, 9700X랑 9950X를 비교해 봅시다. 계속해서 9700X가 더 앞서죠. 이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코어 간 통신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로는 하드웨어 언박스드라는 채널인데 하드웨어 언박스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여러분 윈도우에 대해 좀 잘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어드민 계정이 숨겨 있어요. 숨겨 있고 그냥 관리자 계정과 어드민 계정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윈도우가 강제적으로 어드민 계정을 숨겨 놓으면서 쓸 수가 없게 났죠. 근데 어드민 계정으로 했을 때 훨씬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7700에서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것만의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버그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벌어진 거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간 문제가 뭐다? 게임 성능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 자, 이 벤치마크는 뭐냐면은 인텔 제온 플래티넘 8480을 갖다 2개 박은 거예요. 얘는 스레드가 몇 개까지 있냐면은 징그럽다. 224개까지 있는데 224개까지 있어도 200이 넘지가 않습니다. 즉 CPU와 CPU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이 정도까지 안 벌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문제로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슬슬 인텔 차기작 인텔 울트라 200번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크게 드러나는 것은 하이퍼 스레딩이 없다. 즉 코어 수와 스레드 수가 똑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TDP가 굉장히 나왔어요. 근데 어디발 뉴스다? 비디오 카드즈 거다. 비디오 카드즈는 전통적으로 조금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스펙을 뻥치지 않았겠죠. 즉 인텔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TSMC의 공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력 소모가 굉장히 낮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세대 메인스트림급들이 단종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3060 같은 경우도 얼마 전 단종됐죠. 3060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25일 날 출시됐는데 단종됐고요. 그리고 RX 6600 같은 경우에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발 소식입니다. RX 6100 시리즈가 지금 단종됐습니다. 이거 언제 나왔냐? 21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보통의 이제 좀 저렴한 가성비를 좋아하는 게이머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은 좀 아니죠. 이렇게 한 세대 이전에 메인스트림을 단종시킨다는 자체가, 즉 그래픽카드 장사에서 칩셋 벤더들이 AMD나 엔비디아가 좀 많이 남겨먹겠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현역으로 충분한 성능인데 말이죠. 너 뭐해? 자료 준비요. 인터넷 하는 거야? 네. 야, 카페가 와이파이로 해도 안전해?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써도 안전하냐? 이 질문을 제가 기다려왔어요. WEP, WPA, WPA2, WPA3 이런 것들은 바로 와이파이의 기본 보안 방식이죠. 이것들이 안전했으면 WEP에서 머물러 있지 왜 계속 개선이 되고 리버전이 됐을까요? 지금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WPA2 방식의 보안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기술 WPA3죠. 왜 도입이 안 됐을까요? 이런 종류의 최신 보안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이 노트북도 이 스마트폰도 최신이어야 되고 공유기도 최신이어야 되고 관리자가 또 최신 보안으로 올려놔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형 기기들이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는 낮은 등급의 보안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야, 그럼 안전하지도 않은데 왜 써? 아니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 바로 그것은 노드 VPN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광고야? 네, 또 광고입니다. 노드 VPN은 모든 종류의 통신이 AES 256비트로 암호화되고요. 그리고 암호화가 느리다는 편견을 갖다가 뚝딱 패고 있는데요. 노드 링스라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안전한 터널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빠르고 안전하고 스니핑을 통해서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그것을 해석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노드 VPN 막강한 이유입니다. 대안이 없는 바로 그 서비스, 노드 VPN. 타협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 노드 VPN. 다양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저렴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지원하는 노드 VPN. 이 노드 VPN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구독 관련 정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멋있어 보여. 전문가 같아. 대충 컴퓨터 소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소식까지는 아니고. 아유, 진짜. 저는 제가 저 형을 갖다가 문화재청에 고발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니면은 뭐 제 크리에이티브 문화재청 아니면 노동부에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저 형도 지금 비닐봉지를 자기 머리에 쓰고 자기 몸에 모기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줍시다. 네, 저희가 아, 너도 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 용산 로지텍 예일센터가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마폭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용산에서 로지텍 마우스를 AS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용산센터가 6월부로 문을 닫았는데 그게 지금 알려졌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냐? 마포센터가 마포 동막로 쪽에 있고 또 강남센터가 있고요. 강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택배만 받는다고 합니다. 참,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용산 시대가. 내가 나왔는데 다들 잘 되는 거 볼 수 없어. 농담입니다. 남아있는 상인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AMD CPU에 좀 내용이 많다. 그리고 인텔 차기가 상당히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것도 나와가지고 기대가 좀 된다. 특히 K 버전이 125W밖에 안 먹는다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다. 그리고 메인스트림급 6600과 3060이 각각 단종을 갖다가 줄지어 발표했다. 너무 슬픈 일이고요. 로지텍 센터가 용산에서 이전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스튜디오가 없는 저희는 야외 촬영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다. 그건 좋지 않아요? 여기 정치 있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봐 좀. 너무 좋잖아. 야, 들어가서 해. 예, 쫙 보여주세요. 야, 예. 아, 너무 좋다. 근데 뒤에서 사람이 걸어가면 예. 그 그림자가 네 얼굴을 가려. 그게 더 생동감 있잖아. 감사합니다. 저는 08년생이 생겼습니다. 중성.